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침부터 날씨가 조금 풀린 것 같아요. 어제 밤에는 굉장히 추웠는데 날씨가 좀 풀렸습니다. 자, 앞에 지금 난초 하나 하고 활력제를 해놨습니다. 뜬금없이 웬 활력제. 이걸 우리가 메네델이라고 그러죠. 일본에서 수입해서 이제 국내에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 이제 활력제. 그런데 활력제라고 우리는 하지만 실제로는 또 이게 복합비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제가 내놓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메네델 하면 주로 봄에 주는 활력제 비료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겨울 초겨울에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내놓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몇 강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그 활력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 안 하고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안으로 들여다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메네델이 우리가 이제 밀양 요소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뭐 복합 비료다, 그다음에 토양 활성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 이제 성분이 철이가라고 그러죠. 뭐 우리가 이가철 이온화라고도 하고 그 기호가 Fe 플러스 투뿔 뭐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이제 정확하게 부르는 명칭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 광합성을 좀 도와주고 식물 호르몬 활성화를 시키고 상처를 빠르게 아물게 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굉장히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철 이온화 형태로 이제 만든 수용액이에요. 그래서 흡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우리 뿌리 활착에 도움이 되죠. 그것도 눈에 띄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메네델을 주었을 때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될 정도로 빠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게 여기도 그렇게 적혀 있나요? 이제 배열을 보면 여기 제가 눈이 나빠서 여기 있다. 100에서 200배 희석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 춘란에 적용해서 사용하는 게 많이 다르죠. 춘란에서 이제 적용하는 거는 계절별로 사용 목적별로 좀 차이가 나는데 보통 500배에서 2000배까지 다양하게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네델은 주로 이제 뿌리에 관련이 많기 때문에 봄철 2월부터 6월달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들 했죠. 근데 또 그거에 대한 또 부작용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전혀 효과가 없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아주 기가 막히게 효과를 봤다는 분도 계십니다. 에란인들이 각자 사용한 그 방식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그 사용 후기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다양한 의견이 나오죠. 근데 이제 주로 많이 나온 그 이야기는 바로 뿌리에 관련된 겁니다. 뿌리가 너무 많이 나온다. 또는 뿌리가 잘 자란다. 예쁘게 잘 자랐더라. 그런가 하면은 신화가 또 많이 나온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신화가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활용을 하시면서 뭔가가 안 맞았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걸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제가 썼던 주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생리장애라고 표현하는 걸 막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을에도 쓰고 또 가을 마무리 그러니까 동면 들어가기 직전까지 활용을 합니다. 그건 이제 난실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철이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본인들이 자기 난실에서 쓰는 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지하수를 쓰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수돗물을 쓰시는 분이 있을 텐데 특히 지하수
실례로 저희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물이 안 좋아서 난초가 잘 자라지 않는다. 이제 가두리죠. 그렇게 있는 분이 몇 분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분은 괜찮다, 이상이 없다, 난 잘 자란다. 저희 난실이 아니라 이제 타 난실을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제 다 들어봤죠. 그리고 그걸 운영하시는 분한테 들어보니까 그 이제 물이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지하수인데요. 그걸 검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기준치보다도 높게 거의 그 면회될 수준에 가까운 철 이가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배로 주는 수준에서 50배, 10배가 아니라 한 10배에서 100배 정도 사이 된다 그랬던가. 이제 오래돼서 잃어버렸네요. 어쨌든 다른 난실에 비해서 거기는 천리가 성분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뿌리가 잘 자란다는 얘기에 주목을 해본 겁니다. 그 관리하는 입장, 주인 입장에서는 뿌리가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우리가 그렇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로도 각 지역별로는 다르겠지만 수돗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수돗물에도 들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있는 데가 있고 적게 들어있는 데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조 역할로 포매들은 분명히 아직도 많이 쓸 정도면 어떻게 보면 안정성에 대해서는 검증을 이미 받은 거죠.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이게 뭐 90년대부터 썼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얘기가 지금 최근에도 나올 정도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효과가 전혀 없다. 뭐 요즘은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오래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상 이게 고가 비료였었어요. 초창기는 그랬죠.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가 고가 비료로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짜가 있었던 겁니다. 가짜라는 거 뭐냐면 배율을 타서 원액을 뭐 우리가 원액을 갖다 여기다 하는 게 타서 이렇게 판매하는 게 있긴 있지만 이건 그대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석을 한 거겠죠. 많이 희석을 했거나 심지어는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그 아예 이거를 그 원료를 갖다 섞은 게 아니라 그냥 뭐 지하수 물이라든가 아니면 그 천리가가 많이 들은 물을 갖다 이렇게 판매했던 걸로 제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때 전혀 그러니까 가짜가 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왔을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그런 사태가 많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뿌리가 굉장히 좋아진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좀 이렇게 좁혀서 생각을 해보면 봄 생장기 때 주로 2월에서 6월 사이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적기로 보이는데 그게 500배에서 1000배 정도로 분무 또는 관주를 합니다. 관주 뿌리 활착을 목적으로는 관주를 하게 되고 다른 것까지도 여기는 이제 밀양원소도 아주 고농도로 들어있어요. 구리, 망간 이런 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적혀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 이렇게 큰 통이죠, 이건. 이게 큰 통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걸로 꽤 오래 사용을 했었어요. 보면은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써 있던가요? 여기는 없네요. 이게 그 제가 제 기억으로 있었는데 그게 뭐라 지금은 그게 안 나오네요. 아, 있네요. 구리 아연 0.05 0.5 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예. 그러니까 그 밀양원소도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료로서 역할도 잘하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2월에서 6월 달 사용했을 때가 굉장히 아주 적긴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보조 역할을 할 수 저는 있다고 보는 게 제가 관주할 때는 주로 1000배를 많이 주는데 때에 따라서 2000배도 줍니다. 예.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 경험으로 순전히 제 개인 경험이죠. 이건 1000배에서 2000배도 굉장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외 부수적인 역할,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요? 덤. 제가 지금 이제 주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올처럼 라니냐가 있었던 해에 이게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자,
고온, 막 고온으로 올라갔다 저온으로 내려갔다, 이상고온이죠. 우리가 이상기온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리고 뭐 냉해 올 정도로 모내기철에 굉장히 추웠었다든가, 또 가을에도 9월에 추워가지고 생장기 때 멈칫 한다든가, 이럴 때 이게 그 우리가 소위 그 생리 장애 원인들이거든요. 그러면 입이 급격히 노화가 진행이 되거나 입을 떨고 오는 사태가 벌어져 있고 생장을 멈추는 이런 사태가 막 벌어지죠. 이때도 이 활용을 했을 때 훨씬 더 제가 효과를 많이 봤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가장 그러면은 그 베네데를 좀 제가 막 두서 갔다 없어졌네 막 얘기하다 보면 저는 그렇게 됩니다. 어, 가장 현명하게 쓰는 거는 분갈이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분갈이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뿌리 정리를 하죠. 자르거나 또 뽑아서 다른 분으로 옮길 때 부러지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뭐 도포제도 쓰고 해서 이제 잘 마무리해서 심었는데 그 상처가 금방 아물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메네데를 주게 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물질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얘가 도포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상처를 막아주는, 우리 이제 상처를 치유해주는, 뭐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뭐 이게 상처가 아물거나 이런 건 아니죠. 예, 상처가 나면 난대로 그냥 식물은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뭐 세포로 덮는 건, 나무는 그렇지만 춘나는 거의 그러지를, 뿌리 같은 경우는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갈이 시기 때 사용했을 때 굉장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주로 많이 쓰지만 그 외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생장기 때 뿌리 활착력, 그리고 가을철 마찬가지지만 주로 봄에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바로 생리 장애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실상 굉장히 좋은 비료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에라닌 입장에서는 활력제로 나누어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아주 꼭 필요한,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꼭 필요한 그런 비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진짜 올해같이 라니냐가 많이 있었던 이런 때에 진짜 유용한 활력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대사 활동을 보완한다든가 농약장애도 어느 정도 치유하는데도 역할을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합성 작용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죠. 이런 정도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아주 중요한 비료. 자, 내년에는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내년에도 이렇게 지금 올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일기예보에서 보면은 라니냐가 최장 뭐 이렇게 얘기해요. 3년 동안 있었으니까요. 근데 내년에 풀릴지 안 풀릴지는 모르지만 장기예보를 못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올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 메네델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도 계시지만 긍정적인 분들은 한 번쯤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번에도 가급적, 만약에 또 12월 달에 지금 뭐 오늘부터 또 날이 풀린다 하니까, 또 그러면은 한 번쯤 또 따로 우리가 그 관리표에 없이 그냥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자, 요것도 그렇게 이 뿌리가 없는 건데요. 살았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 효과도 굉장히 많이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활력제가 그 필요한 이유, 그리고 특히 라니냐처럼 이 이상 기온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생리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